사익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익동 야구 해설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그 터널 같은 2승 6패 시기를 지나고, 제가 지난 회차 방송에서 이 어려운 시기가 왔지만 세부 기록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뭐 비난을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역시나 귀신같이 2승 6패 위에 3승 1패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세부 지표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타격적인 면에서 조금 회복이 되고, 또 수비 타격이 안 되는 날에도 수비 쪽에 잘 막아주면서 다시 3승 2패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경기보다는 다시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 주역인 우리 불펜진의 기록들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승조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 박진영, 구승민, 김원중, 그리고 오현택 선수까지 이 4명의 선수들의 좀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 선수들이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면 때문에 지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6위 삼성전이 급기야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참 이런 스코어를 이기는 게 흔한 팀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항시 에라 수비가 약하고 그 다음에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1대0 승리는 참 언강생심인 팀인데, 참 이런 승리도 참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시간도 2시간 반 만에 이겼거든요. 이렇게 좀 효율적인 야구, 힘 안 빼는 야구를 하면 승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26위 승리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었다고 보고, 또 재밌는 게 김원중 선수가 3세이브째를 이날 달성을 했는데, 첫 세이브가 3점 차의 달성이었고, 2세이브째가 2점 차였고, 3세이브째가 이제 1점 차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단계를 밟아 올라나가듯이 조금씩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 되면 세이브를 밟아 나갔는데, 26일 경기에 던지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김원중 선수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자기의 그런 151 패스트볼을 그냥 가운데 넣어도 못 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실제로도 쳐도 멀리 안 뻗어나가요, 공에 힘이 있다 보니까. 특히 평균 회전수 같은 경우에 김원중 선수의 패스트볼이 다른 선수의 그런 평균치보다 한 250에서 300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뭐 기록적으로나 아니면 결과적으로나 김원중 선수의 패스트볼을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뭐 본인이 더욱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강석구 미남 마무리를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위 경기에 스트렐리 선수가 6.1이닝 7삼진 무실점 호투하면서 비록 승리는 못 거뒀지만 다시 약간 퐁당당 퐁 약간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5일 쉬고 나오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쉬고 나오는 루틴을 고정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날 한 점은 이대호 선수 결승타를 치면서 한 점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26위 경기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박진영 선수부터 좀 세부 기록을 보면서 올해 맹활약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26일자까지 이제 기록을 보면 10경기 출장 1승 2홀드 7.2이닝 투구했고, 5피안타 4볼넷, 그 다음 13진, 방어율이 0입니다. 네, 0이고 굉장히 삼진이 10개나 잡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볼넷은 4개, 삼진은 10개, 굉장히 좋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박진영 선수의 기록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은 그 구종별 구사율이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보면은 직구가 23.1%, 슬라이더가 23.1%, 그리고 스플리터, 포크볼이죠. 포크볼이 53.7%예요. 포크볼을 반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반 넘게 던지고 있고, 박진영 선수의 장점은 역시나 포크볼인 건 사실이지만, 올 시즌 가장 달라진 점은 박진영 선수의 패스트볼이 작년까지는 한 144? 이 정도의 구속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148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포크볼을 반 넘게 던져도 이제 직구도 이제 뭐랄까 생각하지 않으면 공략할 수 없는 구위가 들어오니까 타자들이 삼진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별로 이 구종 구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타자 상대하고 좌타자 상대의 볼 배합에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타자를 상대했을 때는 직구를 18.7%, 슬라이더를 38.7%, 그리고 스플리터를 42.7%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는 거의 안 던지고 거의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그 두 가지 공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또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29.3%가 직구고, 슬라이더가 3.4%고, 스플리터가 67.2%로 슬라이더를 거의 안 던지고 그만큼 이제 직구와 스플리터의 비중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본인이 좌타자를 상대할 때 뭔가 공략법을 찾은 것 같아요. 뭐 포수 쪽에서도 그렇고 전력팀을 찾아줬겠지만, 슬라이더가 좌타자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를 분석을 통해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스플리터 위주의 투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직구를 섞어 던지는 정도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자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자가 없을 때는 슬라이드를 20%만 던지다가 주자가 있을 때는 29.5%로 높이는 모습. 그래서 변화구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게 올 시즌 박진영 선수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스플리터가 63.9%나 됩니다. 그래서 거의 결정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알고도 못 친다는 말이 맞는 정도의 그런 볼 배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볼 배합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이 좋으면 알고도 못 칩니다. 그래서 올 시즌 굉장히 위력적인 불펜 투수로 다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승민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그때 좀 많이 던졌어요. 많이 연투도 많이 했고 투구 이닝도 75이닝을 넘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8 시즌에 마치면서 2019 시즌에 구승민 선수가 못해도 절대로 비난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렇게 안심기를 취하고 또 그런 문제 있었던 부분을 좀 수술을 하고 하면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올 시즌은 9경기에서 2승 4홀드, 9이닝, 1실점, 1자책점, 그 다음에 8삼진, 보이넷이 연계예요. 놀랍게도. 네, 가장 눈여겨볼 점은 보이넷이 연계입니다. 삼진이 8개인데 이렇게 제구력에서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종 구사율을 보면은 직구가 48%, 슬라이더가 16%, 그리고 스플리터가 36%. 거의 박진영 선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점은 그래도 직구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사실 롯데 불펜에 나오는 이 박진영, 구승민, 김원중 이 선수가 모두 다 직구 포크볼 조합의 선수들이긴 한데, 이게 뜯어보면은 직구와 포크볼이랑 같은 구종을 던져도 섞어 던지는 비율이 다르고 그 공들의 구속적인 면이 달라서 같은 스타일 같지만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먹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구속이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올 시즌 150까지 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땐 숫자로는 안 나오는 그런 페스트볼의 구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붕 뜨는 공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이넷도 안 나오는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올 시즌은 벤치에서 확실하게 좀 3연투나 아니면 멀티이닝을 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연투로 인한 구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컨트롤이 날리는 경우는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시즌 내내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황별로 또 구종을 어떻게 섞어 던지는지 보면은 구승민 선수도 우타자, 좌타자 상대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 우타자론 상대로는 직구가 60%, 슬라이더가 26%, 스플리터가 14%고, 좌타자 상대로는 직구가 36%, 슬라이더가 6%, 스플리터가 58%예요. 그래서 앞에 박진영 선수가 비슷한 패턴을 그 우타자, 좌타자 상대로는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벤치 내에서 포크볼이라는 구종이 우타자 상대로보다는 좌타자 상대로 훨씬 효율적이고, 우투수의 슬라이더가 좌타자한테는 공략하기가 좋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팀 불펜의 가장 큰 아쉬움이 우투수 1색에다가 같은 패스트볼, 포크볼 조합의 투수들이라는 점인데, 같은 공이지만 이렇게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또 이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전환 첫 해라서 가장 좀 그 레퍼토리의 변화가 많은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적은 현재 9경기 출장에서 1승 3세이브, 9.1이닝, 1실점 기록하고 있고요. 4피안타, 1피 홈런, 3볼넷, 7삼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이 0.96이고 WHIP,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0.75로 이닝당 한 명도 출루 허용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 두산전에 맞은 홈런 그거 한 개 말고는 거의 무괴점에 가까운 투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구종 구사율을 보면은 직구가 57%, 슬라이더가 13.3%, 커브가 7%, 스플리터가 18.8%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역시나 직구 위주의 그런 피칭을 가져가고 있고,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를 거의 이제 적정한 비율로 섞어 던지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재밌는 걸 볼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직구 구속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구속이 직구가 147.6kg가 지키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선발로 나올 때 143.3kg가 나왔습니다. 마무리 전환을 하면서 구속이 4.3%나 올랐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작년 선발로 나올 때는 146, 7 정도가 최고 구속이었는데 올해는 151을 연달아 찍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변화구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도 130.9kg에서 134.9kg로 올랐고 그 다음에 커브 같은 경우에도 116.8kg에서 118.9kg 그리고 스플리터, 포크볼도 130km에서 135km로 전부 다 구속이 4에서 5km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재밌는 게 작년에 선발을 할 때는 싱커도 종종 던졌습니다. 싱커도 종종 던졌는데 올해는 싱커는 아예 봉인을 해버리고 네 가지 구종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는 우타자, 좌타자를 그 승부를 할 때 크게 구종 변화가 있진 않아요. 거의 똑같은 비율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직구 위주의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랄까 우타자, 좌타자에 따른 그 섞어 던지기보다는 그냥 우직하게 직구만 가운데 때려 박는 그런 피칭으로도 승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고 있진 않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까지 지금 3명 필승조로 나오고 있는 박진영, 구승민, 김원중 3명의 피칭 기록을 약간 살펴봤는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볼 일은 잘 없는데 이렇게 보면서 좀 변화한 부분들이 살펴지는 것 같고 김원중 선수는 특히 구속이 평균적으로 직구뿐만 아니라 전부 다 4, 5kg씩 오른 게 정말 마무리가 몸에 맞는 옷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승조까지는 아닌데 사실상 필승조의 일원인 오현택 선수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오현택 선수는 올해 8경기 출장에서 1호이드, 2승 1호이드 기록하고 있고 6.1이닝 피칭을 해서 20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7피안타, 그 다음에 오현택 선수도 보이넷이 한 개도 없어요. 사구만 한 개가 있고 보이넷이 한 개도 없고 삼진이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사율을 보면 구종별 구사율은 사이드암 투수답게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분포를 보여주는데 직구가 18.9%, 슬라이더가 62.7%예요. 그리고 커브가 0.5, 체인지업이 0.5, 싱커가 18.4%로서 거의 슬라이더와 그 다음에 패스트볼 계열, 그러니까 직구 싱커 이 두 가지가 한 36% 정도 되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슬라이더만 던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슬라이더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현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직구가 16.5%, 슬라이더가 77.3%, 그 다음에 싱커가 6.2%를 기록을 하고 있고 슬라이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80% 가까이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작년 조금 안 좋은 시즌은 보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또 차이점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작년에는 직구가 18.9%였고 슬라이더가 62.7%,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이 각각 0.5%, 싱커가 18.4%라서 슬라이더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16%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싱커에서 빠진 비율이 거의 슬라이더로 넘어갔는데 그만큼 슬라이더에 대한 자신감이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거의 슬라이더 원피치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타자, 좌타자 상대를 보면은 이것도 우좌 상대 그 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배합을 볼 수가 있는데 우타자 상대로는 17.6%가 직구, 슬라이더가 80%. 네. 거의 슬라이더만 던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싱커가 2.4%인데요. 좌타자 상대로는 반대로 직구가 8.3%, 슬라이더가 58.3%, 싱커가 33.3%로 슬라이더와 직구를 안 던지는 비율만큼 싱커로 이제 공을 옮겨서 던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이드암 슬라이더가 특히 오현택 선수는 종 슬라이더가 행 슬라이더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간 슬라이더다 보니까 우타자 상대로는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헛스윙 유도를 많이 하는데 좌타자 상대로는 몸쪽으로 붙어 들어오니까 헛스윙이 되는 게 아니고 파울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싱커를 던지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통해서 그런 카운트 싸움에서 앞서 나가려는 그런 포석이 보이는 볼 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자가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김원중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변화구의 비중이 높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화구 중에서 우타자, 좌타자한테 더 강점이 보이는 변화구를 상황에 맞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던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좀 찾아본 그런 자료들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수학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사실 되게 좀 복잡하고 저도 뭐 늘상 찾아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찾아보면서 뭔가 야구라는 스포츠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숫자들을 찾아보면서 뭔가 왜 잘할까? 그런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거의 숫자에서 해답이 나오는 게 이 스포츠의 매력 중에 하나라서 종종 이런 경기 내용에서 얘기를 할 게 크게 없다거나 아니면 제가 녹화를 하거나 하는 시간이 뭔가 경기가 며칠 지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다 이렇다 싶을 때는 이런 새벽 기록을 좀 찾아서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뭐 조금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음 시간에는 또 경기 내용 위주로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에서 저는 누피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다음 시간에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